자, 고등학교 3학년 2023년 4월 모의고사 5월달에 찾는 4월 모의고사 지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학교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지문만 지금 자료로 있어서 요거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PPT 작업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주장 문제입니다. 수능 유형으로 안 할게요. 그냥 글대로만 일단 갈 테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nthropology has become relevant for addressing global issues. 인류학은 has become 되어왔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뭘 하는데 세계적인 이슈들을 addressing 하는데 address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issue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문제를 어드레스 한다는 얘기는 뭐 문제한테 주소를 가르쳐준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다. 그러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뭐가 인류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문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인류학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인데 참고로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과학하고는 좀 다르죠. 인문과학에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해결하는 자연과학 계통이 아니라 인문과학인 인류학이 그렇게 되어왔다. 그럼 그냥 뒤로 한번 가볼게요. This is not to deny.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뭐를요? The vital role. 필수적인 역할. 누구의? Hard sciences. 딱딱한 과학들의 딱딱한 과학의 이런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인류학이 그렇게 적절하게 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딱딱한 과학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야는 약간 뉘앙스적으로 어떤 과학이겠습니까? 약간 자연과학이겠죠. 물리화학, 지구과학 이쪽 계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 addressing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딱한 과학의 어떤 필수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However, 그러나 만약 우리가 or to solve global problems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를 B2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해석 자체는요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할 것이다 정도 그냥 해석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뭐 해야 한다 정도.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또 말이 길어져요. B2 용법에 또 예전 가능 의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계통은 그냥 그 조동사 계통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2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부정사 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할 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라면 we need a new way of thinking. 새로운 어떤 생각의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베이스가 지금 과거 분사로 들어갔으니까 뭐뭐에 기반을 둔 이런 얘기죠. 그래서 in humanities, 인류학과 그리고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사고 또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필요로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계속 해결을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자연과학이 해결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느 정도 어떤 인문학 즉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이나 어디 들어갔죠? 사회과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문학 아시겠죠?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기반을 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resolve global issues merely by looking at numbers and statistics 칸입니다. statistics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로 쓰였고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to resolve global issues.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하대요. 단순히 뭐 함으로써 by looking at numbers and statistics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치만을 봄으로써 단순히 숫자와 통계치만을 봄으로써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계속 같은 말들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학은 becomes 뭐가 되어왔더라? 중요한 것이 되어왔대요. 자, 뒤에 as는 여기서는 어떤 뭐뭐로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학문이나 아니면은 profession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문이나 죄송합니다. 학문이나 아니면은 그 전문 직업으로서 중요해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enabling이 들어가게 되면 뭐뭇을 가능케 하는이죠. 뭐뭇을 가능케 하는 뭐를 가능케 한다? 수집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즉 뭐에 대한 수집과 해석 두꺼운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꺼운 데이터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뭔가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양이 많고 뭔가 분석 많이 해봐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도와준대요. 자, 여기 지금 becomes하고 helps하고 병렬 구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데요.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좀 더 어떻게 comprehensively,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why is a brand new and expensive smart building a disaster? 왜 이러한 새롭고 비싼 스마트 빌딩이 재앙이 되는가?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승용차와 함께 뭐 이런 식의 어떤 세계적인 문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in answering such question,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we should stop,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뭐 하는 것에? relying on, 의존하는 것에. 그럼 여기서 의존하는 것에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양적인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된대. 양적인 데이터 분석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숫자와 통계치 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어법 단골인 거 아시죠? stop 다마인지. 자, 그래서 대신에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should also be, 또한 informed, 알려져야 됩니다. 또는 얻게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류학적인 질적인 접근 방식이래요. 자, qualitative한 말, 질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질적인 방식이 뭐냐? which provide a more complete, 좀 더 완벽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미묘한 사람들의 삶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3번이었어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질적인 접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개수를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문장 정도 됩니다. 8문장 정도 되는데 이렇게 instead 같은 경우 얘가 세미콜론이 아니라 마침표로 바꿔버리게 되면 instead하고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에 however 있었죠? 그런 연결사 문제도 되고 문장 삽입도 되고 순서 변형도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하다못해 가주어 진주어도 서술형 때릴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별표 치세요. 출제 가능성 높아요. 범위 안 들어가 보면 나 울어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자, our brain light up when our predicted reality and actual reality match. match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자, 우리의 뇌는 light up, 밝게 빛난답니다. 뭐 할 때? 우리의 예측된 현실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현실이 이거 둘 다 주어군요. 둘 다 주어예요. 이런 것들이 매치가 되어질 때, 즉 일치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는요 좋아합니다. 올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는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요 위협을 느껴요. 뭐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예측이 don't come true, 사실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위협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 위협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늘 항상 봐왔던 게 A였는데 A는 B였는데 알고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A가 C인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A는 B인데 왜 얘는 C야? 이런 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아마 요 글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여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에 S가 지금 붙어있고 뒤에 무슨 동사가 어떤 사람이 취해야 되는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여름인데? 고정관념이지. 근데 여기서 해석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름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약간 내가 단어 공부를 헛되게 했나? 내가 단어 이상하게 봤나? 이런 식의 느낌이 바로 위협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심리학자인 웬디 맨디스라는 사람이 요청했습니다. 백인과 아시아 계통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to interact, 상호작용해보라고. 누구와? 라틴 계열의 학생들과. 그리고 이 라틴 계열의 학생은 who had been hired as actors,
배우로서 고용이 되어졌대요. 그러면 이 라틴 학생들은 지금 이 실험상에서 뭐냐면요, 실험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틴 학생인데 얘가 진짜 이 글대로 얘기하면 신분이 정말 부자인지 아니면 뭐 좀 가난한지 그걸 몰라요. 그냥 실험 대상으로 실험자로서 그냥 실험 도구로서 야 너 지금부터 부자인 척해, 너 지금부터 뭐 가난한 사람 척해, 그래서 쟤네들하고 한번 놀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갑자기 얘네 배우가 왜 나와요? 이하지 말고. 자 갑니다. Some of the Latino students 몇몇 라틴 계열 학생들은 portrayed 묘사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socio-economically high stature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대요. 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묘사를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묘사가 되어졌겠죠. 그래서 뭐 변호사인 아빠, 뭐 프로페서 교수인 엄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썸머즈가 나오잖아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썸머즈는 아까 말했던 여름에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왜 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요. 여름을 가진 사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여름에는 뭐가 있죠? 방학이란 게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니까 뭔가 삶의 여유가 좀 있단 말이야. 그죠? 맞죠? 자, 근데 여름은 여름인데 자원봉사하는데 보내어지는 여름을 가진 사람이래. 어디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라틴 계열의 애들이라 하면 지금 라틴이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메리카는 선진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자원봉사를 유럽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는 지네 나라에서 자원봉사해도 되는데 유럽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까지 비행기 타고 갈 정도로 돈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 갈 정도의 어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이게 그 문제로 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지 자신을 낮은 지위로 묘사를 했답니다. 고용되지 않은 부모, 즉 실업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썸머잡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파트타임인데 여름에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는 여름 방학인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실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연구조사원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참가자들이 interact with the Latino students who appeared to come from wealth and thus challenged the American stereotype. 그러면은 부자 출신으로부터 나온 이렇게 보여졌었던 이 라틴 계열의 학생들과 아까 말했던 이 참가자들 누굽니까? 그 백인 학생, 아시아계 학생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의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도전을 했을 때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그들은 responded physiologically 생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위협인 것처럼 반응했대. 이게 어떤 고정관념이냐면은 우리가 전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고정관념에서 백인은 잘 산다야. 그리고 백인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야. 남아메리카 계통은 후진국이야. 즉 개발도상국이야.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얘네가 상호작용을 지금 누구랑 했다고요? 부자 출신의 얘네들하고 상호작용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계열은 가난뱅인데 부자라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상대방이 어디야? 중국이야. 만약에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아시아가 패권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깨져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남아메리카 얘네가 부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어떤 당황스러움 또는 어떤 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까 위에 있었어요. 그거 threatened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위협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땡땡 이렇게 들어가죠. 그들의 혈관이 수축되어지고 그들의 심장의 활동이 바뀌어지게 된대요. 갑자기 긴장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참가자들은 또한 봤대요. 이 학생들 who violated stereotypes as less likable
덜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서 이 위반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위반된 이 학생들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고정관념대로 살아가는데 얘네가 부자예요. 그럼 얘네 부자인데 잘 뭐 붙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얘네가 위협의 대상이 여겨지다 보니까 얘네가 별로 좋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자기 생각 넣지 말고 그냥 글대로 가라. 알겠죠?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고정관념들 that are descriptive. 자, 기술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묘사적이에요. 기술력 하는 말이 뭐 기술 뭐 드라이브 뚫고 이게 아니고 묘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쉽게 뭐가 되어져요? prescriptive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고정관념이 어쨌든 쉽게 규범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t turns out 밝혀지기를 이러한 현상은 may have a neuroscientific explanation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더라? It's an angry protest. 흔히 뭡니까? 격렬한 항의라는 겁니다. 즉 뇌의 보상 체계로부터 나오는 격렬한 항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백인들은 다 잘 산단 말이야. 뭐 라틴 계통들이 잘 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게 격렬한 항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측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좋아하지 예측에 반하게 되면 뭔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2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자, we can imagine natural numbers. 우리는 natural numbers, 이 흔히 말하는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아시겠죠? 우리는 자연수를 as a whole object, 전체의 오브젝트로서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온전한 물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콤마 다음에 things가 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굳이 하나 뭐를 넣는다 하면은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을 딱 넣으면 딱이에요. 그냥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 우리의 수렵 채집인들의 뇌가 함께 작용을 했었던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완전한 거라고 생각한대. 아시겠습니까?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코끼리 한 마리 잡았다.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 코끼리 0.2마리 잡았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반면에 partial numbers, 부분적인 수, 부분수라고 얘기하는데 소수, 분수, 그 다음에 percentage, 백분율, 그리고 확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don't register, 등록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register는 등록하다가 아니라 등록되다, 즉 그 뭐죠? 자동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그래서 as real, 실질적인 것으로 어디에? 우리의 머릿속에 실질적인 것으로 등록되지가 않는데요. 그럼 벌써 이야기는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어떤 자연수와 관련된 그 표현들을 좋아하지 소수, 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우리는요, may be able to work with them. 우리는 그런 것들과 주어진 어떤 시간 동안에는 그것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여기서 일단 그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가볼게요. 뭐 할 때? 우리가 수학적인 모드일 때. 우리가 수학적인 모드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수학 공부하고 있을 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학 공부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분수, 소수, 확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ask the question at all times 다른 경우에 어떤 질문을 받게 된다면 we tend to have trouble grasping. 여기서 grasping 하는 말은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잡다 이런 뜻인데 뭔가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어렵냐? 그러한 어떤 개념, 소수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그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경향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anytime we give our audience figures that aren't natural numbers. 자, 어떤 경우 우리가 우리의 청중들에게 수치를 줘요. 뭔가 어떤 수치, 숫자를 알려줘요. 근데 이 숫자가 뭐가 아닌 거? 자연수가 아닌 숫자를 알려줄 때 오늘 객석 보니까 66% 오셨군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져요? Unlikely to make sense. make sense란 말은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인가?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럼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굽니까? 이 청중 어디 갔나 이거? 청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야. 밑줄 친 댐이 가리킨 게 누구냐 이거. 간단한 서술형 문제로. 알겠죠? 간단한 서술형 문제로. 자, 그 다음에 not only are they prone to make errors remembering and calculating the numbers, but there's a good chance they never even envision what we are describing in the first place because the number attached isn't solid. 자, 요거 문장 중요하죠. 자, not onl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부정어 도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순배열이나 영작 가능합니다. 또 대놓고 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be prone to 하는 표현은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은 그들은 오류를 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뭐 하는데 기억하고 계산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청중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66% 오셨네요. 뭐 66%가 몇 명이 닉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을 계산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there's a good chance 이란 어떤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good chance가 좋은 가능성이 아니고요. 그냥 가능성, 높은 가능성 이거 얘기하는 건데 they never even envision 그들은 결코 envision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즉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결코 envision 할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nvision 하는 건 색이다, 그려내다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결코 그들이 그려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숫자, 즉 attached, 붙어져 있는 이 숫자들이 solid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66%면은 당연히 66명이 맞겠죠. 근데 200명인데 66%는 또 숫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 객석이면 몰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 별표 하나 생각하세요. solid. 자, 그래서 이상한 결론 나옵니다. Use natural numbers, 자연수 사용하세요. Whenever 뭐 할 때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마다. 자, 여기서 어법 낚시 하나 나왔다. 자, 요거 끊어라. can 딱 보는 순간에 can 뒤에는 동사 원형인데 t가 들어갔네? 지금 밑줄로 뽑으면 나오는데 또 백방 또 잘못됐다. 지지랄병 하고 앉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당신이 할 수 있을 때마다 자연수를 사용하세요.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메시지가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됐나? 자, 그래서 숫자들, 즉 1보다 낮은 숫자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make things, 어떤 물건들이,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도록 to show up as natural numbers, 자연수로 보여지도록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의 0.2%가 특정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0.2%라고 그랬습니다. 0.2%. 그렇다면 using 1 out of 500,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 추상적인 이란 percentage를 실질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실질적인 것으로 뭔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 분수인 부분수보다도 자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추후에 다시 좀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